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제 식장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흔하게 언급되는 사항들 몇 가지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바 또 자바스크립트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용하는 명령어나 구문 보면 거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기능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분야, 즉 용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써니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오라클 회사가 이제 썬 사버렸죠. 거기서 개발된 언어거든요. 워낙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좋고 다양한 분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오라클은 막강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회사죠. 여기서 자바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통째로 먹어버린 경우죠. 자바는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컴파일된 코드가 플랫폼 독립적이다. 즉 특정한 OS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초창기에 물론 넷스케이프하고 썬마이크로 썬이죠 같은 회사죠. 여기서 개발이 됐죠. 출발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됐습니다. 즉 웹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단 컴퓨터에서 그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하고 웹사이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느 프로그램 감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웹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특정 운영체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의 영향은 받겠지만 웹 브라우저는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요. 또 모든 OS에서 동일한 그 브라우저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었죠. 어쨌든 기본 목표하는 바가 좀 틀리다는 거죠. 목표하는 바가 독립적인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 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응용이 됐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돼서 웹사이트 사용자들한테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선을 긋긴 좀 그렇지만 보통 얘기할 때 그럼 다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마치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기 뭐 할 때는 야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나라냐? 앞에 인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인도는 저 대륙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남 뭐죠? 그 인도양 쪽에 인도 아래쪽에 바다에 있는 섬나라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한동안 클라이언트용으로 쓰이다가 좀 인기가 좀 약해지다, 좀 사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노드.js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초기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용으로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서버 단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드.js가 개발이 되면서 서버 또 클라이언트 쪽 두 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 또 개발 적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js를 이용해서 개발된 그 서비스라 그러면 이베이, 페이팔, 우버 이런 회사들이 노드.js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에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를 이용한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요.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윈도우하고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죠.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관련 객체 종류 살펴보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또 윈도우 열기 닫기.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브라우저인데 우리가 브라우저 윈도우 이 둘을 윈도우하면 윈도우 OS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윈도우 OS는 아니고요. MS 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으려고 즉 웹 페이지를 열어보는 그 창,
그거를 지금 윈도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우저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저 윈도우 안에 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윈도우 우리가 뭐 크롬이다, 뭐 파이어폭스다 이 툴 전체 그 창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속에 뿌려지는 내용들이 봄이 되겠죠. 브라우저, 뭐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객체들 할 거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윈도우 열기, 닫기, 또 윈도우 타이머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타이머 시간 어떤 타이머를 설정해서 특정 시간 단위를 수행한다든지 특정 시간 이후에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또 프린트, 윈도우에 있는 프린트는 출력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프린터로 나가는 내용들, 또 윈도우의 움직임, 뭐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거. 우리가 마우스로 꼭 제목 부분을 눌러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요. 윈도우 OS 화면 상에서 좀 우리 모니터 위에서 윈도우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짠 거에 의해서 뭐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로케이션은 윈도우에 로드된 문서의 주소 이거와 관련된 제어 방법들. 또 내비게이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 내비게이션 항해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라고 봐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니까요. 내비게이션 아니고 스크린 객실 통해서 현재 스크린 장치 회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브라우저에 뿌렸는데 이거에 뭐 회상도라고 하죠. 회상도가 뭐죠? 한 화면에 찍히는 점의 개수 또 색깔의 개수, 색깔의 종류가 되겠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또 히스토리, 이게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과 좀 헷갈리게 되는데 히스토리 이건 내가 어느 페이지를 거쳐서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여러 페이지를 쭉 넘어다니게 되죠. 그리고 웹페이지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주에 거쳐서 학습을 하면서 대충 기초 소양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제들 쭉 확인해 보고 예제를 수행하면서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동영상은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설명하고 결과화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 윈도우 열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윈이라는 이름으로 툴바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싶어요. 거기 표시된 내용은 sample.html이라고 지정을 하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때는 윈도우하고 메소드를 오픈을 준 다음에 뒤에다가 문서 파일 이름 주고요. 그다음 윈도우 이름 주고요. 여기 언더바가 들어가면 기능이 되는 거야. 여기 있네. 그건 나중에 하죠. 이름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툴바는 표시해 달라는 소리네. 툴바만 표시해 달라는 소리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현재 열리는 윈도우에다 이걸 뿌리고 싶으면 셀프라고 언더바 있어요. 언더바 셀프하면 현재 보고 있는 창 그 페이지를 에다가 새로운 걸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새로운 윈도우에다가 열고 싶으면 블랭크라고 하게 되면 진짜 새로운 창이 열려서 거기에 sample.html의 내용이 표시되는 겁니다. 또 위치 지정을 하네요. 지금 새로운 창을 열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그 창의 이름 마이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서 10픽셀 위에서 10픽셀 떨어진 상태로 창이 열리고 열린 창의 크기는 가로로 300픽셀 높이는 400픽셀짜리 창을 열어줘 라는 소리네요. 구체적으로 딱딱딱 찍었네요. 어느 크기로 어디에다 열어라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열어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속성값 없이 그냥 열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리고 프로퍼티 하나도 안 준 상태로 해도 다 열리긴 열립니다.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달라는 거죠. 비놓은 윈도우 만들 때 여기다 이름을 지정을 안 하는 경우면 그냥 빈 창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다운표 속에 이름이 없어도 되고요. 속성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널이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열리게 됩니다. 빈 창을 열어 할 일은 없죠. 뭔가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어쨌든 윈도우 오픈이란 메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창을 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윈도우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튼을 눌렀을 경우입니다. 이름이 없는 윈도우를 여는데 여기 보면 버튼에서 온 클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동작하도록 했네요. 마치 이벤트 리스너 같으네. 이벤트를 썼죠. 온 클릭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른 순간에 새로운 창이 열리고 얘가 표시되고 크기도 지정이 됐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버튼 클릭할 때마다 계속 열리겠네. 할 때마다 이게 중요하네. 누를 때마다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긴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특징.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계속 열립니다. 이름을 가질 때 내가 my win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죠? 네, my win이라는 윈도우가 없으면 새로 엽니다. 근데 my win이라는 윈도우가 이미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이미 열려있는 윈도우, 이 윈도우를 찾아가서 거기다 출력을 합니다. 와, 그러면 화면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위해서 크롬을 여기저기 창을 열어놨다 그러면 그 창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내가 그 창의 이름을 안다면 그 창을 찾아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거 열 수도 있고요. 이름을 안 주면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이름을 지정하면 지정된 그 창에 거기 계속 내용이 나간다는 거네요. 오케이. 윈도우 오픈이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군. 네, 계속 봅시다. 바로 샘플이 나오네. 얘 이제 10-1번입니다. 윈도우 오픈에서 윈도우 열기인데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죠. 뭐 특별한 거 있나? 일단 자바스크립트 말고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엘비스 프레스 홈페이지, 유니버설 올랜도 홈페이지, 디즈니 월드 홈페이지. 가고 싶은 것만 나오네. 예, 여기에 링크 다 걸어놨고요. 이거에 대해서 URL, href 속에다가 직접 URL을 준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줘서 이 기능이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로드라는 메소드를 불렀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 값을 줬고요. 그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찾아가 보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와봤더니 펑션으로 지정했네요. 처음 만나서 수행은 안 되고 내용은 기억하고 있겠네요. 이름은 로드. 이거 지금 로드 맞네. URL. 요 주소값은 URL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창을 열어 거기다가 지정된 URL의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새로 생긴 윈도우의 이름을 mywin이라고 할 거야 라고 지정했습니다. 즉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 내용 나오고요. 이걸 또 클릭하면 이 창에 내용이 바뀌어서 또 나온다는 거죠. 이걸 또 누르게 되면 이 창에 새로운 웹페이지가 또 열린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창 하나를 새로 열고 거기에 값이 계속 표시되는 거죠. 웹 문서 내용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mywin 이름을 지정해서 새로운 창을 연 경우입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고 있으면 그 창에다가 내용을 표시한다 라고 앞에 이제 설명했죠.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뭔가 봅시다. 특별한 게 뭐 있나요? 앞에 했던 거 똑같이 로드 했고요. 여기 윈도우 크로즈라는 게 있네. 현재 윈도우 닫기 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데 윈도우.close 윈도우란 객체에 크로즈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창을 닫아버리겠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새 윈도우 닫기는 자바스크립트 크로즈 뉴 윈도우.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네.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게 있으면 닫아버려라 그 소리 같은데요. 나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여기 있다. 예, 그래서 로드 가게 되면 새로운 창 만드는 건 앞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 new win이라고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해놓는데, 그리고 new win에다가 지금 열린 창을 저장을 하네. 바로 직전에 열린 창이겠죠. 아까는 요거 없이 했는데 요거 없이 여기다가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내가 지금 연 이 창에 대한 객체를 여기다 저장을 시켜놨어요. 기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윈도우 크로즈 여기 새 윈도우 닫기를 누르면 크로즈 뉴 윈도우로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뉴 윈을 물어봐요. 뉴 윈이 널이냐, 열린 창이 없거나 또는 새로운 창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끝내버려. 리턴 돌아간다는 소리니까요. 그렇지 않고 열린 창이 있거나 아니 보이게 되어 있다면 그 새 윈도우를 닫아버려라 그 소리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거는 내 창이 열린 이후에 연 것들만 지원이 됩니다. 내가 창을 연 이후에 여기 새 윈도우 열기를 눌렀을 경우 그 창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저장시켰잖아요. 그 이전에는 열자마자 이거 닫아버리면 저장된 게 없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창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걸 먼저 누르고서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새로 열린 창이 닫히는데, 이걸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누르거나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누르면 내가 닫히는 거네. 내가 밑에 걸 누르게 되면 아무 일도 없죠. 새로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걸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누르면 이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누르면 새로 만들어진 이 창이 닫힙니다. 오케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프레임 객체와 윈도우 객체, 아이프레임 윈도우 내에다 웹페이지 한 창 내에다가 여러 개의 창을 배치한 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셋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썼는데 HTML5로 올라오면서 그건 쓰지 말라고 했고요.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나눠라 공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전에 저 과제 낼 때도 프레임이 나눠지는 것도 아이프레임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아이프레임은 아이프레임 태그로 만들어진 프레임 윈도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브라우저 윈도우는 아이템 태그로 만든 여러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창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윈도우가 있는데 이걸 아이프레임으로 하면 여러 개가 열립니다. 우리가 볼 땐 이게 하나의 윈도우로 보이지만 아이프레임을 열어서 이건 독립적인 윈도우가 된다는 거죠. 이 경우 프레임 윈도우는 브라우저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로 존재한다. 그 밑에 자식으로 달린다는 트리상의 아래쪽에 달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브라우저 윈도우는 프레임 윈도우의 최상위 윈도우가 된다. 첫 번째 건 최상위가 될 테고요. 자식 윈도우는 윈도우 객체 프레임 컬렉션을 통해서 접근다. 그렇죠.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 아이프레임으로 여러 개 열었으니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프레임이란 객체를 끌어오게 되면 그게 프로퍼티를 가져오게 되면 그게 컬렉션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목록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목록에서 하나씩 불렀으면 되겠죠. 그때 불려진 프레임의 개수는 윈도우 랭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열어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이프레임으로 나눠진 윈도우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의 프레임 꺾은 가로 열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앞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표현하시면 돼. 상위, 최상위, 자기 자신, 윈도우하고 셀프는 자기 자신의 윈도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 웹페이지를 열었는데 그 페이지 내에서 아이프레임을 써가지고 화면상의 한 페이지인데 거기에 또 구역별로 여러 개의 윈도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이프레임이란 태그가 해주고요. 그 속에 이거는 그 처음에 열었던 그 페이지의 자식 그 아래쪽에 또 다른 윈도우라는 객체로 달리게 됩니다. 하위 객체, 즉 자식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설명했습니다. 윈도우 객체 타이머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타이머 있었죠. set 인터벌, 타임아웃 이런 거 이야기는 여기 적혀 있네. set 타임아웃, set 인터벌 이거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타임아웃을 하면 한 번만 동작한다. 인터벌하면 반복해서 동작한다 라는 거 알려주면 됩니다. 설정은 set, 제거는 cl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하면 설정된 게 날아간다는 거고 set하면 설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된 값에 따라서 윈도우가 또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것 같아요. 윈도우 내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창을 여는 단계 넘어섰고요. set 타임아웃 코드는 1회만 수행된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건 도대체. 예로 바로 가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set 타임아웃이라고 불러 썼네요. 그리고 그거는 my alert 3라고 설정을 했어. 이 함수가 동작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숫자가 지어져 있습니다. 3000분인가? 3000시간? 1000분의 1초까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미리세컨드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00분의 1초요. 3000 하면 3초를 이야기합니다. 1000이라고 집어넣으면 1초가 되겠죠. 여기 미리세컨드라고 나왔죠. 미리초라고. 타임아웃 지연 시간. 오케이. 그래서 여기 set time 하고서 여기다 코드 함수 메소드를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요 시간이 될 때마다 타임 한 번 요 메소드가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타임 아이디만 설정해 주면 돼요. 타임 아이디는 얘죠. 오케이. 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 이게? set 타임과 클리어 타임 1회만 수행된다는 거 알고요. 사용하는 예 한번 샘플 갖고 살펴보도록 하죠. set 타임아웃으로 웹페이지 자동 연결하기란 기능을 수행했다. 특정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5초간 있으면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거래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일단 뭐 웹페이지인데 여기 뭐 바디하는 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림 하나 처리했습니다. 미디어 네이버 그림 같아요. 요 그림인가 본데.
이 그림을 하고 요거를 아이디를 img라고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on mouse over on mouse out,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트 타임이라는 타이머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고요. 마우스가 벗어나면 캔슬 타이머라는 게 동작을 해요. 캔슬 타이머 가봤더니 캔슬 타이머 얘죠. 클리어 타임아웃이네.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워버려라 그 소리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스타트 타임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 마우스가 특정한 그림 위에 가면이죠. 그럼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정을 해주죠. 여기에는 이걸 동작시키는 로드 HTML, 그러니까 네이버닷컴 홈페이지를 로드하라는 명령. 함수가 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로드는 요 밑에 있네요. 윈도우 로케이션 윈도우에 표시되는 내용, 자기 자신한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 URL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표시해 줘 그 소리 같습니다. 그거 하고 언제 요 지정된 시간 이후에, 지정된 시간 어디 있죠? 요거죠. 얘가 욜리 들어가고요. 얘가 욜리 들어온 거죠. 그래서 5초 후에 마우스 위에 올라가면 온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 타임으로 가죠. 스타트 타임으로 왔더니 여기에 셋 타임, 타이머를 동작을 시키래요. 그리고 타이머는 5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로드하라고 되어 있네요. 로드 가봤더니 그냥 현재 창에다가 이거를 표현해 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화면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네이버 그림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리면 이렇게 이 페이지 내에 이 페이지가 네이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아무 액션이 없을 때 화면 보호기를 들어간다든지 특정한 객체 위에 그림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알죠? set interval, 이거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한 번이죠, 한 번. 이건 반복. 기본적인 동작은 동일합니다. 문법은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쓰이고요. 설정할 땐 set, 지울 때는 clear 씁니다. 그리고 소개도 함수, 메소드, 그다음 시간 설정하네요. 이것도 샘플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interval로 텍스트 레프트 시프트, 이게 뭐야, 씨. 레프트 시프트, 왼쪽으로 밀어라 그 소리입니다. 결과 먼저 볼까요? 이건 실행시키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을 어떻게 했나? 200이라고 여기 줬네요. 200이면 0.2초에 한 번씩 글씨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텍스트 1, 2, 3, 4, 5, 6, 7, 8, 9라고 나오는데 이 글씨가 옆으로 쭉 이동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내용.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웹페이지다 요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ID div를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스크립트 들어가 보니까 바로 div 불러다가 객체 불러왔고요. 그리고 set interval 설정했네요. set interval 설정은 수행되는 내용은 do rotate라는 게 수행이 되고 수행되는 단위는 200ms 단위로 동작을 시켜줘. 즉 0.2초에 한 번씩 얘한테 갔다 와 그 소리예요. do rotate 가봤더니 여기 있네요. 뭐냐 이게 div의 inner html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즉 요걸 통째로 대신해서 바꿔줘 그 소리네요. 그리고서 아니지 요 내용이지. 요 태그니까 저건 여기까지. 요걸 끌어다가 하는데 서브스트링 이거는 특정한 문자열에서 잘라다 쓰는 거거든요. 문자열 잘라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여기 보니까는 이너 HTML 내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str에다 집어넣어 줬고요. str에 들어있는 문자열 중 0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를 first 캐릭터에 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서브스트링이라는 걸 또 썼는데 1번째 위치부터 전체 길에서 하나 뺀 거. 즉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first 캐릭터에 집어넣고요. 얘는 리메인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0번 자리예요. 이 0번. 그 얘가 1번 자리예요.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 n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는 n-1개가 되는 거죠. 에? 아니죠. 이제 길이는 n개가 되고 위치는 n-1이 되는 거죠. 위치.
그리고 랭스는 전체 길이잖아요. 하나 뺀 이유는 첫 번째 글자 요건 첫 번째 글자를 빼버렸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한 글자 빼내고 나머지 모아놓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서 붙일 때는 나머지를 앞에 놓고 앞에 뺀 걸 뒤에다 넣네. 요거 잘라가지고 뿅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다시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이너 HTML에다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0.2초 단위로 글씨가 한 글자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div의 onClick 이벤트 리스트 설정했네요. 이름이 없는 거네. 직접 기술하겠다는 소리네. 여기 들었더니 클리어 인터벌. 마우스로 이 글씨를 딱 클릭하면 인터벌 설정한 거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멈추라는 소리네. 이렇게 설정을 하는군요. 글씨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저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옛날엔 마큐라고 그래가지고 HTML5 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set interval 설정된 값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set timeout은 한 번만 실행되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런 글씨 이동하는 것도 이런 set interval이란 기능을 사용하는군요. 오케이. 꼭 실습을 통해서 보고요. 여러분이 그 숫자 값도 바꿔주기 바랍니다. 10-4번 예제예요. 그거랑 좀 틀릴 겁니다. 웹에서 제공되는 10-4번 예제랑 소스가 좀 틀린데 기본은 동일합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윈도우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위치하고 크기 조절이에요. 윈도우 하는 거는 메서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윈도우에 제공된 메서드 중에 move by라는 게 있고 move to라는 게 있거든요. move by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move to 하면은 거기 그냥 직접 그 자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move by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그래서 윈도우 move by 5, 10 하게 되면 윈도우가 현재 열려 있으면 이거 기준으로 x축 좌표를 5만큼 증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또 여기 y좌표 10을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10만큼, 여기 10만큼, 이쪽으로 5만큼 픽셀 기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move by라고 해도 됩니다. 현재 그 윈도우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직접 난 조금씩 이동 말고 한 방에 가고 싶어 이러면은 move to라고 메소드를 사용하게 하면 좌표값 25에 10이라는 위치로 한 방에 탁 날아갑니다. 특별하지 않네. move by, move to. 오케이.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resize by. 그럼 현재 거 기준으로가 되겠죠. resize to 하면 무시하고 무조건. 요건 단계별로, resize by는 단계별로 줄일 때, 이거는 한 방에 줄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by하고 to의 역할 직접 가라, 단계별로 가라. 요거만 구분해 주면 되겠네. 한번 누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습 예제라 제시를 안 했구나. 실습 예제. 여기 보면 이 샘플 예제는 이런 창을 제시를 합니다. left, right, up, down,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윈도우의 이동이고 이거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같죠? 알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하면 레프트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x축 좌표값이 기준은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가 0입니다. 0에 0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려면 x축 좌표값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y는 그대로. 밑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는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면 y축의 값을 감소시키면 되죠. 뭐 그런 원리만 알게 되면 x축 y축 좌표값을 내가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by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단계별로 가라는 거죠. to를 쓰면 한 방에 가버리죠. to를 했는데 마이너스 10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x축. 그럼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죠. 완전히 들어가면 문제 심각해지는데 완전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요. 진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x축과 y축 좌표값을 다 마이너스 설정을 해버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이게 화면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인데 마이너스면 여기에 있는 게 되잖아. 이거는 모니터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뭐 컴퓨터 껐다 켜면 되지 뭐. 리사이즈 바이는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씩 커질 거냐, 10씩 작아지게 할 거냐. 이것도 실행시키고 눌러서 그 변화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때 할 수 있을까? 용도도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죠. 지금 우리 쓰려고 배우는 건데 어디 쓸지도 모르고 배우기만 하는 게 좀 답답해 보이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나도 딱 떠오르질 않아서 이거 어디서 먹을 수 있지?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 웹페이지 스크롤. 오늘 하는 거는 은근히 쉽네. 그쵸? 스크롤 바 누르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겠지만 스크롤 바이가 있고 스크롤 2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현재에서 X축, Y축으로 그쵸? 스크롤 바가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거 X축, Y축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웹페이지 기준으로 하겠죠. 화면 웹페이지는 웹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에? 스크롤을 다운 시키면은 페이지 내용 위로 간다. 뭐 이건 상식이죠. 예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가 로드되자마자 1초에 10픽셀. 이런 경우 노래가 쫙 흘려 나오면서 가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노래 나오는 그거에 맞춰서 가사도 쫙 위로 올라가면 노래방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를 때 가사 보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게 쓰이는구나. 스타트 스크롤 여기 있네요. 여기 함수 지정했네요. 이거는 이 화면은 로드 되자마자 바디에 온로드 들어있죠. 그러면 스타트 스크롤이라는 메소드가 콜 되는데 가봤더니 여기에 셋 인터벌 줬네요. 인터벌 시간은 1초에 한 번씩. 어떻게 오토 스크롤이라고 했는데 오토 스크롤이 뭐야? 여기 있네. 10픽셀씩 위아래로만 Z축만 10이 돼 있죠. 증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용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이게 내려가면 내용은 아래쪽 게 보이고 위로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쓰는구나. 인터벌 셋 인터벌을 써서 자동으로 동작시킬 때 자동으로 특정 시간만큼 스크롤 바이를 시켜버리겠다 그 소리네요. 그러면 가사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학습한 내용은 윈도우 객체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윈도우 객체 열고 닫고 또 윈도우 객체 타이머 기능 이용을 해서 한 번만 수행되는 거 아니면 특정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기능 설정하는 것도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 움직이는 거 사이즈 제어하는 것들도 있죠. 일부 좀 빠진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윈도우의 객체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객체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할 때 이 내비게이터랑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내비게이터도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데 브라우저가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받아들일 거는 윈도우 객체에서 주로 설명한 내용은 윈도우의 외형 정보, 외형을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외형을 제어한다기보다는 내부에 감고 있는 어떤 정보나 그 정보를 이용한 제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어쨌든 웹페이지를 하다 보면 윈도우를 하나 열어놓고 쓰는 게 나을지 여러 개 열어놓고 쓰는 게 나을지, 즉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또 이해가 좋은지 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윈도우 객체를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지금 열거한 겁니다. 여는 방법, 닫는 방법,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내용, 또 크기라든지 위치, 또 움직임 등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쓰이겠다,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죠. 어쨌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학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지 정도를 한번 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배운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뭘 배웠는지, 뭐 배울 때는 신나게 배우고 재밌었는데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학습 효과가 좀 문제가 있는, 학습 방법이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걸 또 왜 배우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